성서 1, 2차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10년 만인 올해 마무리됩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는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전국 최대 규모의 대구 형무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대구 형무소 터에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역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서 1, 2차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10년 만인 올해 마무리됩니다. 도로 확장과 구조 개선 등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입주 업체들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성서 산단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완전 뭐 담당자가 일만 하나 쓰잘데없는 거 매연 넣어가 좀 매연 넣을 집도 따로 좀 냄새 오면 오는데 신고 해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영세업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만들려고 하면 정부기업은 전부 다 쏘기만 하는데 조금만 냄새 나도 그냥 민원 들어 뿌리면 그냥 조사 들어보고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지. 규제 개혁 대신 성서 산업단지는 외형적인 재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10년 전부터 성서 1, 2차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479억 원을 들여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가 사업 마지막 해인데 입주업체들은 그동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차라리 이만큼 되나도 한번도 못 들어요. 깜짝 깜짝하고 깜짝 미리 제끼고 같이 한대요. 재생 사업과 함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 7개 가운데 3개 사업이 267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13억 원을, 성서 1차 산업단지 폐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18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비어있는 공장에 들어오겠다는 사업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무실이었거든요. 네. 이 사무실들이 전부 다 경기가 안 돌아가고 이쪽에도 보니까 일부 공장도 건물 사가지고 뭘 만드는지 전부 다 하더라고요. 이제. 성서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1, 2차 단지 내 2,100여 개의 입주업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전체가 다시 이 대개조 다시 공장을 신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년 전에 만든다는 공장들이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니 그런 공장에 누가 들어가 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공장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없는 거라. 그러면은 자연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지난해 3분기 기준 성서 산업단지 가동률은 70.84%, 철강업계를 비롯한 전기전자, 반도체 업계의 경기 부진으로 4분기는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성서 산단이 침체기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재생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중에 생명을 구한 한 소방관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쓰러진 한 외국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어디서든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를 눈여겨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 심장 압박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도 이어갑니다. 여기 119.
태국 돈무안 국제공항에서 50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쓰러진 건 지난 9일 0시 40분쯤. 영상 속 응급처치에 나선 인물 가운데 한 명은 용인소방서 소속 은성용 소방관입니다. 어딜 가든 습관적으로 소화기나 AED 등 위치를 보게 된다는 은성용 소방관. 그는 휴가에서 돌아오던 길 맞은 위급 상황에 몸이 자연스레 반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호흡하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이게 뛰지 않아서 이게 심정지 상태인 거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분께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시길래 저는 이제 그 공항에서 미리 받았던 AED가 생각나서 그거를 바로 가지러 갔었습니다. 은 소방관의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진 건 당시 응급처치를 함께했던 의사 덕분입니다. 천안 충무병원 최일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함께한 소방관을 찾아 나서면서 이번 미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환자의 생존이 그렇게 좀 담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막막한 기분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됐고요. 누군가가 이제 그 자동 제세동기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환자는 빠른 응급조치로 다행히 호흡을 회복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외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한 한국의 의사와 소방관. 이들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급한 상황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 근처에 응급의료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자동 심장 충격기 또는 자동 제세동기, 이제 외국에서는 AED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서 같은 데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들으셨고 만약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2건의 다큐 사진전을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2.28 민주운동의 기록, 과거 남구와 대구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같은 우리 지역의 옛 모습이 담긴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들을 선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이천동 용두방천 위로 보이는 민둥산 앞산과 그 아래 물이 마른 신천의 옛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둔치에 다양한 공원시설이 조성된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바위산을 깎아지은 계명대학교 본관 건물이 우뚝 솟아 있을 뿐 주위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대명동 일대를 항공 촬영한 사진에서도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지게, 풍금, 인두, 화로, 다듬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지난 시절의 풍물들은 전시장 내부 분위기에 레트로 감성을 더합니다. 대덕문화전당 제3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남구 옛날 옛적 사진전에선 우리 지역의 옛 모습, 당시 민초들의 치열했던 삶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대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2.28 민주운동. 1960년 2월 28일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 사진전 그날의 함성도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학생들,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2.28 민주운동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과거로의 추억 여행이 될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의 지혜와 기계를 배우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획 전시는 3월 1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서울, 평양과 함께 3대 감옥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구 형무소. 저항 시인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순국한 공간이었는데요. 다른 곳과 달리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대구 형무소 터에 순국 선열대를 기리는 역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0년 지어진 대구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서훈 독립운동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386명, 이 중에서 216명이 순국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보다 많습니다. 대구 형무소는 광복 후에 대구교도소로 명칭을 바꿨다가 1971년 달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구 형무소가 있던 원래 자리가 현재 제가 지금 서 있는 중구 삼덕동 삼덕교회 일원입니다. 대구 형무소 사형장 자리에 지어진 삼덕교회에 순국의 터를 기리기 위한 역사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관은 총 121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존, 영상존, 추모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존에서는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삶과 투옥된 주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고, 영상존에서는 당시 항일단체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샌드아트로 표현했습니다. 애국지사에게 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추모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가둬야 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16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평양 감옥, 그리고 대구 감옥, 이렇게 해서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감옥이 된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서대문 형무소는 그 실체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보존이 되는데, 이 대구 형무소는 그런 실체가 없이 이렇게 있다가 아무래도 그 자리에 이제 삼덕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3.1운동 당시에는 5,0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 중 10대에서 30대 사이 연령대만 76%에 달했습니다. 항일 무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단원이었던 이원록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수임 번호가 264번. 이때부터 이원록은 264를 필명으로 삼아 청포도와 광야 등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 의열단을 설립한 이종암, 독립운동가 장진홍 등은 이곳에서 순국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이곳에 순국한 애국지사가 216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대구 형무소 역사관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집중 부각해서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독립운동가들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 공간, 그리고 역사 교육을 위한 학습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였습니다. 역사관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골목문화 해설사가 항시 상주해 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을 유통시킨 20대들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2만 명분의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와서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20대 여성 A씨 집을 수색합니다. 흰 가루들을 발견하고 판독기에 넣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대마 700g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4.5kg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5월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다시 액상대마를 들여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보내기도 수월하고 받기도 수월한 거죠. 그냥 택배처럼 시키기만 하면은 이게 물동량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뭐 한두 번은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다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언제 근거가 되더라도 저희가 적발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씨는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소스병, 샴푸통 등의 마약을 소분해 담았고, 이를 20대 남성 B씨가 전국을 돌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세관은 또 합성 대마 1.2kg이 동구 한 아파트에 배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마약은 7.1kg,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와 B씨는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 마약 총책에 포섭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행동을 지시했고 대가는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환전상을 통해 지급했습니다. 세관은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전국적으로 5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의 약 5%에 달하는 고립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기도 한데요. 남구 대명 구동에서는 최근 이웃 주민들이 은둔 외톨이 청년에게 손을 내밀어서 쓰레기 더미에 쌓인 방을 청소해주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구동 주택가 한 논룸. 3평 남짓한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달 전에 한 차례 쓰레기를 정리했지만 그 사이에 다시 쌓인 쓰레기들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 A씨는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최근 대명구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이 두 팔 걷고 쓰레기를 치우고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을 정리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1톤가량의 쓰레기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깊은 시리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A씨. 체중도 30kg가량 급격히 불어나고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채 외톨이 생활을 하던 사이에 집안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 집 같지가 않고 후련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해가면서 마음 잡고 생활해보겠습니다. 말끔해진 집, 새 출발 의지를 보인 A씨의 모습에 이웃들의 마음도 울컥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이 청년이 자립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의 응원에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고립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조언합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두드리면 다들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54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들. 저마다 고립 이유와 처한 환경이 다소 다를지라도 우리 사회의 아픔인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의 고립 은둔 청년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립 청년은 서울에서만 13만여 명으로 많은 이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공간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거에 대한 공포를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데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며 교감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홀로 식사하며 삼켜뒀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고립운동 청년이라고 하면은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에 사는 청년 285만 명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은 4.5%, 약 13만 명에 달합니다. 실직,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 형성의 두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업 및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과 정신적 불안, 무기력 증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되게 만나고 싶어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또 이제 뭔가 좀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진정성 같은 게 좀 이제 저는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약간 내가 나를 좀 중요한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약간 여기 이제 되게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 근처인데 그냥 예,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쉬운 부분이 있고, 지역에 있는 어떤 좋은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단발성으로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으면은 되게 이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청년들이 취업 등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교감의 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지역 차원의 지원도 강조됩니다. 이거 신청하는 것도 마음을 엄청 내는 건데 그걸 들으러 가는 것도 거리에 대한 정말 문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둘러앉는 것으로도 많이 좀 상징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는 줄 세우잖아요. 함께하는 안전의 울타리, 서로 요청, 부탁도 하고 돌아가면서 패스해도 괜찮아요. 늦게 떠올라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막 그렇게 분석하려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하려 하는 방식 대신에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고리분둔 청년 80% 이상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 문제와 해결 방법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적 관심 속 맞춤형 연결망을 확대하는 적극적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생태 전환교육 실천학교를 160개교로 확대 운영합니다. 생태 전환교육 실천학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로 지난해보다 15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이들 학교는 환경 교과 융합 수업과 탄소 중립 융합 수업을 활용해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실천 가능한 1교 1특색 환경 실천 과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 함양을 위한 특색 있는 행사도 추진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 참여 프로그램인 간송달송과 감상길잡이가 진행됩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 건축 연계 교육인 미술관 안팎은 매주 일요일 운영합니다. 교육은 무료지만 전시 관람권은 별도 구매해야 하며 교육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이곡 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권숙자 달서구 의원은 이곡 1동 청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청사 건립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산 계획의 검토와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곡 1동 청사가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청사 건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북의대 동창회 2025년 정기총회가 26일 호텔 라운제나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의대 동문과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선 의학 연구와 사회 공헌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동문에게 수여하는 안행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김성중 경북의대 총동창회장과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정 발동으로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유감을 나타내고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